제임스 카메론의 SF 이야기. 제임스 카메론. 인터뷰 진행 랜들 프레익스. 프레익스. 인류 전체가 더 나은 버전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또한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글을 쓰고 영화를 제작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카메론. 자,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정확히 그것인데 완전히 수사적 질문하시는군요. 아바타가 그랬고 아바타 후속편의 의도가 그랬어요. 저한테 묻고자 하는 진짜 질문은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냐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바타가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시지는 담겨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90%는 그냥 아름다운 풍경과 모험 같은 걸로 즐겼던 것 같아요. 10%는 행동에 나서라는 욕으로 혹은 적어도 자연 경시와 서로에게 편협한 태도에 대한 경정으로 바로 지금 문명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에 관한 경고의 의미로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바타는 관객이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넓은 그물을 던졌어요. 개개인이 단지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해도 수억 명이 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의 세계관과 관점을 바꾸고 좀 더 관용적 인간이 되게 하고 멍청하게 투표하지 않게 하는 다른 많은 요소에 아주 작은 거 하나를 더한 건지도 몰라요. 그 정도면 좋은 일을 한 거죠. 영화가 실제로 얼마나 좋은 역할을 했느냐를 측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술가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조심해야 할 건 너무 가르치려 들거나 교훈적으로 만들어서 예술적인 효과를 망쳐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아바타로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저 웅장하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장관이라고만 봤거든요. 다음번엔 좌파와 환경보호론들을 비판하는 평론가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주제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도 트윗을 남길 거라고 확신해요. 프레익스. 그건 성공했다는 방증인데요. 카메론. 그래서 사람들이 덜 보게 될 거고 결국 효과도 덜하게 되겠죠. 처음은 일종의 트로이 목마였어요. 복 두고 봐야죠.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망치로 내려쳐서 사람들의 목구멍 속으로 메시지를 쑤셔 박으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전 주제의식이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혹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야기는 즐길 거예요. 전 돈 꼴레오네의 가치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즐기고 인물을 좋아하고 따르기 위해 그 가치에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프레익스. SF 작가에게 과학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나아가 현실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을까요? 카메론. 엔터테인먼트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처한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다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에 비해 과학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는 덜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군요. 최소한 어디가 떨어져 나갔거나 조금 삐딱한 렌즈를 써야 사람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현실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예전보다 진보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고집스러우며 독단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세계의 포퓰리즘과 고립주의의 규모를 보면 우리가 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최소한 깊숙하게 박힌 독단적 관점이 거친 표현을 통해 우리의 착각에 지나지 않는 자유주의의 거품에 드러나고 있어요. 사회의 변혁과 진보가 우리 생각처럼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즉,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룬 진보가 뭐든 간에 사람들이 어린 시절 가졌던 혹은 주입당했던 혹은 학교에서 부모에게서 배웠던 편견을 과거보단 덜 가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상당수의 SF가 그런 사회 진화에 공헌했어요. SF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싼 거품, 자신을 둘러싼 현실 바깥을 보도록 요구하거든요. 프레익스. 그래요. 칼 세이건의 수고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과학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과학을 대중화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SF 작가가 하는 일과 아주 비슷해요. 똑같아요. 과학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카메론. 전 칼 세이건이 과학을 대중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우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애썼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좀 다르죠. 그때는 바이킹호가 화성에 착륙하고 보이저호가 목성까지 날아가는 우주 여행의 모습을 보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우주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추가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시기이기도 해요. 과학에 대한 불신이 널려 퍼져 있고 풍부한 자금으로 과학을 활발히 공격하는 가짜 정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요즘 같은 탈진실의 시대에 과학은 온갖 종류의 협잡과 가짜 뉴스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어요. 과학은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한 사회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과학적 방법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처럼 미신과 초자연적인 헛소리를 믿고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점점 더 갈수록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과학을 이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좋은 사례예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적 정보와 분석의 원천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후변화의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거나 국제적인 정책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위협을 대면하기에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준비가 안 됐어요. 과학을 충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SF는 평범한 사람이 과학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SF가 더 대중적이 되면서 정작 과학에 관한 존중으로부터는 더 멀어졌어요. 본질적으로 과학 판타지가 된 거예요. 우주선이 휙휙 날아다니고 다른 행성까지 몇 시간, 몇 분 혹은 순식간에 이동하죠.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우주여행은 단지 어떤 판타지 모험 이야기라도 나올 법한 도구일 뿐이에요. 사무라이 영화든 서부 영화든 마법사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SF에 과학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최근에 나왔던 주목할 만한 예외라면 인기를 많이 끌었던 마션이 있어요.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과학으로 조져주겠어 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영화가 성공할 정도로 대중의 흥미를 끌었어요.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과학으로 조져야 해요. 우리는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병원체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병원체가 원래 발생하던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게 기후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해요. 어떤 지역의 식물은 죽어 없어지거나 서식지가 이동해요. 동물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죽어서 사라져요. 우리는 사실상 지구의 역사에서 6번째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즘 과학자들이 인류세라고 부르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죠. 알다시피 이렇게 만든 건 과학과 기술이에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만이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